굿뉴스 그래마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부사적 용법은 역시 이제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죠.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는데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에서 자, 이제 부사적 용법은 문장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해서 나눈 건데 자, 여기서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는 문장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해야 자,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거꾸로 갔던 것처럼요. 자, 그래서 이 보통 부사적 용법을 이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 수식을 해야 부사적 용법인데 이 유난히 투부정사만큼은 물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뭐 시간 부사라고 하기도 하고 장소 부사라기도 하고 이유 부사라기도 하는데 이 부사라는 말 자체가 adverb. 자,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verb라는 동사가 있고 그리고 그 동사에 add 더한 겁니다. 그래서 adverb라는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동사에 더한 거죠. 그래서 동사를 수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사를 수식한다는 그 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판단 내리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의 부사, 장소의 부사, 이유의 부사, 뭐 조건의 부사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어들을 부사라고 할 때요. 자, 근데 이 투부정사는 그거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냥 투부정사가 동사에서 부사적 to를 붙여서 부사적 용법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로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우리가 아니라 아마 일제 시제 때부터 있어 왔던 그런 문법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사적 용법은 뭐 목적, 뭐 원인, 조건, 이유, 결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뭐 이유 판단의 근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사적 용법을 한다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하는 건데 그게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동사 수식이고 형용사 수식이고 사실을 따질 수 있습니다. 따질 수 있는데 기존의 문법에서는 그렇게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따지기 힘들거니와 기존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으니까 그냥 목적, 원인, 이유, 결과, 조건, 뭐 판단의 근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 부사적 용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이제 목적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용어예요. 사실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돼 있는데 왜냐하면 자, 여기 보세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목적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심한 혼란을 가져오는데요. 왜냐하면 명사적 용법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를테면 I want to become 뭐 a doctor 이렇게 쉬운 문장이 있으면 나는 원한다 become a doctor가 되는 것을 해서 주어인 내가 원하는데 그 대상이 목적어 해서 이 목적어니까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목적어하고 혼란을 가져오는 게 부사적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름을 또 같이 아주 비스무리하게 지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왜 이 명사적 용법에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는데 이 부사적의 목적은 또 왜 이런 목적이라는 용어를 해놔가지고 학생들을 혼돈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학원이나 아니면 학생들을 쭉 지도를 하다 보면 이걸 굉장히 헷갈려 해요. 이렇게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부사적 용법을 명사적 용법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해서 그러면 명사적 용법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이라는 용어를 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굿뉴스 그랜마에서는 이 목적이라는 말을 안 쓰지 말고 이유라고 한번 써보자. 이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He worked hard to pass the exam. 그는 일했다, 혹은 공부했다, 열심히. 근데 열심히 한 이유가 뭐죠? 이유가 물론 열심히 한 목적도 열심히 한
열심히 한 목적도 그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인데 열심히 공부한 이유도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목적이란 말은 이 이 명사적 용법의 주어, 목적어, 보어에서 헷갈리니까 그냥 목적어는 명사적 용법을 하고 목적이란 말 쓰지 말고 그냥 이유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헷갈릴 리가 없죠. 부사적 용법에서는 이유다 이렇게 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 그리고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보다도 뭐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뭐뭐 하려고. 자, 그러면 이유가 맞죠?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투부정사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so as to하고 in order to 있는데 이 so as나 in order to는 뭐 굳이 없어도 되는데 괜히 뭐 말을 좀 더 붙이기 위해서 혹은 뜸을 들이기 위해서 붙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 worked hard so as to pass the exam. 그래도 역시 이유 맞죠? 그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이유가 시험에 합격하려고 이렇게. 그리고 he worked hard in order to pass the exam. 그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역시 그 이유가 in order to pass the exam 이렇게. 그래서 명사적 용법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에서 이 목적어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사적인 목적이라는 말을 갖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해로운 짓을 한 거예요. 이 문법 용어를 정리한 사람이 뭐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해를 끼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어진다기보다 이 이유를 바꾸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이 영어 공부를 이제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를 목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심한 혼란을 가져오는데 왜냐하면 명사적 용법이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서 목적어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단순한 용어의 혼란이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영어 학습에 있어서 심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안 그래도 영어 공부가 또 문법 용어가 아주 어렵고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아주 힘든데 그걸 이제 이렇게 더 헷갈리게 해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굿뉴스 그래머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부사적 용법의 목적 대신 이유로 대신한다. 자, 이렇게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자, 밑으로 또 이렇게 위로 올려볼게요. 웬만해서는 그 이유가 원인이나 이유나 또 같은 말입니다. I'm glad.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원인을 보통 일반적인 문법 용어에서는 감정의 원인 이렇게 해서 감정의 원인 해서 이게 glad라는 기쁜이죠. 기쁜이라는 형용사인데 기쁜이라는 감정의 원인 뒤에 투부정사가 있어서 부사적 감정의 원인 부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노릇이죠. 이게 무책임한 말이죠. 자, 이 glad가 기쁘다는 감정이긴 맞긴 하지만 효용사죠. 효용사를 수식을 하는 겁니다. 자, 부사가 동사, 효용사,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효용사를 수식을 하니까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효용사를 수식한 부사적 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우리나라는 이제 문법을 정리한 뭐 일본 일제 시절부터 시작이 됐을 텐데 일본 영어학자들이 이런 걸 정리를 해 놨을 텐데 그조차도 생각을 못 미친 겁니다. 그냥 효용사 수식은 하니까 이제 부사적인데 그걸 부사적이라고 효용사 수식이라고 말하는 대신 뭐 감정이 원인이 있으니까 여기 이게 감정을 나타내는 효용사가 있으니까 감정의 원인 해가지고 부사적으로 하자 이제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 전체가 대한민국의 수십 년 동안 뭐 7, 80년 이상은 되겠죠. 그거를 계속 뭐 감정의 원인 이렇게 배워왔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I'm glad to meet you again 해서 내가 기쁜데 만나서 너를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사적으로 하고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행한 어떻게 보면 역사죠. 그냥 효용사가 있으면 효용사 수식한다 하면은 되게 간단한 걸 가지고요. 그리고 조건도 사실은 감정의 원인이나 이유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내가 기쁜데 그 이유가 너를 다시 만나서죠. 조건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것도 이유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은 I should be glad. 내가 기쁠 거야 to meet you again. 내가 기쁠 건데 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억지스러운 것도 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기쁠 텐데 그 이유가 너를 만나게 되면 기쁠 거야. 이렇게. 그걸 또 이제 무슨 조건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 판단의 근거, 조건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보시면 이유도 여기는 이유는 진짜 맞죠. 판단의 근거를 또 부사적이라고 얘기하는데 John must be a fool to do such a thing. 존이 바보가 틀림없다. 그런 일을 하다니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판단의 근거라고 해갖고 또 부사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 굿뉴스 그랜마가 여러 번 반복한 걸 보면 부사는 이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수식을 해야 되니까 자, 이때는 자, 이 to do such a thing은 이렇게 보면 문장 전체 수식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John must be a fool. John은 바보가 틀림없어. 라고 문장이 있죠. 그 문장을 판단을 한 이유가 역시 또 이유가 됩니다. 이유가 to do such a thing. 그런 일을 하다니, 그런 짓을 하다니 라고 이제 판단을 한 이유가 되니까요. 역시 문장 전체 수식이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굿뉴스 그랜마가 추구하는 거는 문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굿뉴스 그랜마의 문법책 페이지 3쪽에 하나 있었죠. 자, 이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자, 명사나 대명사 여기 있었고 그리고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문장에서 이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동사는 문장에서 동사를 그냥 한다라고 하고 형용사는 명사, 수식어, 보어 그리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만 가지 말고 이렇게도 한번 가보라는 게 바로 굿뉴스 그랜마의 이 페이지 3쪽에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모든 문법을 여기다 정리를 해 놓은 셈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투부정사를 지금 부사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 더 남았습니다. 다른 단원이 더 있기는 합니다. 아마 다음 강좌에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그 어려운 그 나중에 나올 동명사나 아니면 이전에 미리 다루었던 현재 분사나 준동사 이런 아주 듣기만 해도 이렇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골치 아픈 그런 문법 용어들이 이 페이지 3쪽에 하나에 다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로 대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구하고 절을 포함해서요. 구는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 품사이고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품사이는 거죠. 주어 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품사이고 여러 단어가 구는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단어가 하나 품사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게 품사니까 명사구, 명사절 이렇게 쭉 되는 거죠. 동사구, 동사절은 없습니다.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구, 부사절 이렇게 전치사구, 감탄사구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영어를 안 그래도 영어가 어려운데 단어도 외우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문장 구조, 어순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일단 우리하고 반대니까요. 우리하고 비슷한 거는 좀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지만 일단 모든 게 거꾸로 되어 있는 영어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걸 지금 이 투부정사도 너무 이렇게 목적 이런 걸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 이런 거하고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이 접근하기 일부러 못하게 만들어 놨지 않나 이런 음모론이라는 게 생각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하나 남았는데요. 이 결과는 이유나 하려고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 때, 너무 좀 이상할 때 그때에 직독직해를 해서 했는데 그 결과로 투부정사 여기 나오겠죠. 그 결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e grew up to be one of the most famous scientists. 그래서 그는 자랐다. 주로 결과는 과거가 됩니다. 그는 자랐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 되었다. 그는 자라서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 growup을 과거를 여기 to be도 과거 취급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투부정사 시제 가면은
시제가면 다시 나올 텐데요. 여기 동사가 과거면 이 투부정사 시제도 과거로 따라갑니다. 그는 자랐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 되었다. 자, 이래서 그는 자라서 아주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he lived to see his grandchildren. 그는 살았다. 그래서 그리고 뭐 그의 이제 손자를 보았다. 이 정도인데 이제 그는 손자를 볼 때까지 뭐 살았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대부분 다 이유로 다 어떻게 보면 퉁치는 그런 기분으로 할 수도 있는데 결과만 동사가 과거고 투부정사가 있어서 이 직독직해를 해서 철저히 직독직해해서 뭐뭐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 뭐뭐 해서 이렇게 되었다까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요. He worked hard only to fail.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뭐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다. 자, 여기 worked가 과거 있죠? to fail도 과거로 보는 겁니다. 자, he left his home never to return. 그는 떠났다. 자기 집을 결국은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집을 떠나서 결국은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자, 결과 투부정사에 뭐 그리고 he worked so hard as to pass the exam.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 자, 이 시험을 시험을 합격하려고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다. 자, 그래서 뭐 그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 그 시험에 합격할 만큼인데 이것도 결과로 보면 그는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다. 그래서 he worked so hard that he could pass the exam. 그래서 그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다 이제 다뤘는데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6번, 7번은 그렇게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까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자, 투부정사의 품사의 변화 한번 볼게요. 그래서 it is hard to learn French.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이 to learn French가 진주어가 됩니다. 진주어. 프랑스어를 배우는 거.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 되죠. 주어니까. 그리고 French is hard to learn. 근데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뭐 주어로 썼습니다. French is hard to learn. 그러면 French가 어려운데 배우기에 그래서 왜 어려우냐? 어려운 이유가 뭐냐? 배우기에라고 해서 이때도 사실은 형용사 수식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부사적 용법이 되고요. He is rich enough to buy on이 더 낫겠네요. To buy an expensive car. 그는 부자다. 충분히 부자다. To buy an expensive car. 자, 이때는 또 enough라는 부사를 수식한 근데 뭐 어떻게 충분하냐면 비싼 차를 살 만큼이라고 해서 또 이 to buy가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문장이 He is so rich that he can buy an expensive car. 역시 on이 더 나은데요. 아까처럼. 자, 그래서 he is so rich. so 있고 that 있고 자, 이 so도 부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that도 부사절이에요. 자, 그거 아니면 뭐 보통 일반 교재에서는 뭐 so that 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용법, so that 용법 이런 게 이 용어가 썩 이쁘지가 않습니다.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냥 이 so도 rich를 수식하는 부사고 that도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he is too old to swim. 그는 너무 나이가 많다. 수영을 하기에. 그래서 이렇게 부사적 용법이죠. 뭐뭐 하기에. he is so old that he can't swim. 이렇게. he is too clever not to know it. 자, 그는 너무 똑똑하다. 그것을 모르기에는 너무 똑똑하다. 그래서 he's so clever that he can know it. 모르기에는 너무 똑똑하다 했으니까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똑똑해서. 자, 그리고 이제 독립부정사까지만 하고 이제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22강. 독립부정사라는 건 뭐 말도 또 어렵습니다. 뭘 독립을 해가지고. 자, 근데 그냥 부사구입니다. 부사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구. 그래서 독립부정사란
어려운 명칭을 독립부정사란 어려운 명칭을 가지고 있는 투부정사는 다름이 아닌 부사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동사, 명사,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그런 중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그리고 이제 콤마가 이렇게 거의 대부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따로 떨어져서 부사를 이렇게 부사구고 자,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To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하자면 그래서 요 부사구가 I don't remember what is said. 뭐 to be frank with you 이것도 부사구고요. To make matters worse. 그래서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이렇게 to make matters worse. 그 문제들을 더 아주 안 좋게 만드는데 말이야. It began to rain.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자, to be perfectly honest with you. 뭐 perfectly는 뭐 이렇게 완벽하게 뭐 있으나 없으나인데 또 부사니까 강조를 하고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또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To be perfectly honest with you. 너하고 완전히 완벽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데 I also like her. 나는 또한 그녀를 좋아한다. 자, 이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여러 번 이렇게 돌려서 강의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뭐 원형 부정사가 있어요. 원형 부정사가 있고 뭐 몇 가지 더 투부정사하고 딸려 나오는 이런 복잡한 개념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자, 그걸 마저 또 살펴보기로 하고 투부정사 이어서 진행을 다음 강의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